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활동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간략하게 제가 현재 우리 강사님은 웰다잉 통합 예술교육협회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사전연명의료영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연명의료영상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문, 여기에서 기획실장님으로 또 여기서 기획실장님을 하시면서 45에서 이걸 출판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마음의 눈으로 돌아본 내 인생, 이게 맹인들이 쓴 글이에요. 여기 쓴 거를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나는 상당히 호기심이 간 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삶이니까 얼마나 영성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도 선물로 제가 받아가지고 이걸 다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 중간에 맹인이 되신 그런 분들이 그 삶 속에서 느낀 걸 그대로 여기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집필하시는 우리 여기 저 강사님께서 이 책을 만드는데 주필이라는 걸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회가 되면 이런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많아가지고 가끔까지는 그 죄를 많이 범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것을 보지 않는 그분들의 삶, 얼마나 제가 볼 때 영웅으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게 읽으면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의 삶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은 보니까 국가 자격증을 비롯해서 민간 자격증, 그리고 또 국제 자격증까지 이렇게 참 자격증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국제 자격증을 보니까 국제 죽음교육 상담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강의 업무 경력이 말씀드린 대로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고 다양한 활동을 듣고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마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볼 때 보건복지부 그 생명관리구역이 사전연명대에서 관리기관, 거기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해서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마 없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사실모에서 이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사실모에서 다섯 분을 좀 선정을 해서 5분이 활동 보고를 좀 해주면 사실모에서 나름대로 수고하셨다고 해서 수고비를 좀 아마 지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강의 다 끝나면 이따가 제가 광고 시간에 이런 거 저런 거 광고할 때 그때 파악을 해서 5분 정도는 제가 몇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요. 가급적이면 우리 1기부터 6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5분이 각기에서 1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분이래야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강의 들으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따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시간은 넉넉히 지금 그때 아마 우리가 쓸 수 있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2시부터 5시까지를 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강사님께서는 많이 쓰시다가 2시간 정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식사 다 하시고 오셨죠? 네. 그리고 식사하시고 여기 오시면서 비가 쏟소독 와서 사실 얼마나 오실까 사실 걱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밤이 잘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손유의를 하나씩 하거든요. 근데 되게 쉽고 재밌습니다. 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경로당이나 어디 가서서 한번 해먹을 수 있는. 네. 근데 잘 배우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남자 선생님들이 나 이런 거 안 해봤어 막 이러실까봐 살짝 걱정도 되지만 해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종이는 다 아시죠? 네. 학교 종이에 맞춰서 손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동작이 간단합니다. 한번 왼손 주먹, 오른손 쫙 펴시고요. 동작은 위 한번 찍고 아래 한번 찍고, 그다음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오른손 주먹, 왼손 쫙 펴고 위 한번 찍고 아래 한번 찍고, 이거예요. 동작이 간단하죠. 이거를 학교 종이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보통은 이렇게 리듬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데요. 얘는 글자 하나에 동작 하나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실 텐데 해보면 이해가 가요. 처음에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왼손 주먹, 오른손 쫙 펴고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놀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애쓰십니다. 이번에 속도를 조금 빨리 준비하시고 가십니다.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놀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포기하셨군요. 일단 쉬는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런 게 치매 예방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것이 좋은지 이따가 치매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를 돌봄 소원 노트라는 게 2025년이잖아요. 저희가 2023년에 기획을 했어요. 제가 웰가인을 시작한 지 사실 15년 차 됐어요. 네, 좀 이렇게 연차가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왜 이런 게 필요한가를 계속 생각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목사님도 잘 아시는 홍리안 회장님이라는 분이 사전 의료양성 수전 모임에 지금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그분이 저의 스승님이시면서 사회적인 어머님 역할을 많이 해주세요. 그분한테 제가 웰다이를 처음에 배웠을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배웠으니까 나가서 강의해봐 이러셨어요. 15년 전에 2011년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웰다잉을 가르치는 데가 많이 없어서 모 비영리 단체에서 정말 저명하신 교수님들 모셔다가 어렵게 배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PPT를 어렵게 해가지고 복지관에 갔겠죠, 노인복지관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강의, 웰다잉 첫 강의.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강의를 해봤는데 웰다잉 첫 강의는 처음이어서 나름 준비를 했다고 딱 해서 갔는데, 사회복지사가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외국 맞죠? 그래서 PPT는 펴보지도 못하고 내렸어요. 모르신다는데 여기 펴봐야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거니까 1시간 동안 뭘 떠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계속 머리에 뱅글뱅글 도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진정한 죽음 준비란 무엇일까가 저 안에서 계속 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한테는 이거는 죽음을 교육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방법론으로 계속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공부도 많이 했었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전달할까를 많이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예술, 인문학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요즘에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대상으로 웰다잉을 예술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쉽게.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렇게 저한테 오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간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죽음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죽음 공부를 해보니까 신체적인 죽음 말고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죽음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해서 우리가 다 웰다잉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웰다잉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또 크게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내가 잘 수용할까? 그 과정에 되게 시간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대다수 죽음과 임종은 다르죠. 죽음은 현상이고 임종은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웰다잉 하면서 임종 과정이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9988-234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희망사항이고 우리는 누구나 아프면서 모인 시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다라는 걸 절실히 느끼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걸 시범을 했었고 작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걸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거뜬히 이거를 따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는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내년에 가봐야 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오면서도 제가 구리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구리시 의료협동조합에서도 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화가 오셔서 이걸 어떻게 가까보고 방문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저를 그래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를 더 궁금해 하실까봐 제 블로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 여성 있죠. 이 여성이 저를 닮았나요? 저라고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웰다잉이라는 걸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전달할까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사실은 이론적인 공부보다 실천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구술자서전, 이게 이제 구술자서전, 아까 보여주신 그 책자가 구술자서전인데 그것도 웰다잉의 일환으로 저희가 기획했던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작가들을 이제 양성하고 지금은 경기도 한 곳과 지금 성북 시각정제도서관에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이제 자서전을 써드리고 있는 단계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장례식까지 연계가 될 수 있을까를 지금 실질적으로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저를 설명하는 이 문구를 읽어드리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삶의 여정은 의미를 찾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남겨진 것들의 가치를 새기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예술 작품처럼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이 머무는 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소중한 기억들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닐 때 가서 자기소개할 때 이런 문장 하나씩 가져가셔서 하시면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든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우리 엄마예요. 저희 엄마는 아니고 가사는 누군가의 엄마, 우리 엄마라는 분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뭘 좋아하신다고 적어있나요? 그림과 독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림과 독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녀 같은 미소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요, 직장 다니는 딸 대신 손녀를 봐주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늘 딸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도 그러신 분들이 많죠. 요즘에는 이렇게 그 손자를 봐주는 할아버님들도 많으시니까 네, 아마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덕분에 딸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셨어요. 이거는 좀 현실감이 없나요? 저희가 이런 시니어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부부인지 아닌지 금방 알죠. 네, 예, 우리나라는 저는 그 정으로 산다라는 게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지만 우리는 정으로 살죠.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 부부끼리 오시면 절대로 같이 안 오세요. 네, 이렇게 앞서가는 기술하시고 절대로 같이 안 앉고 저쪽에 앉고 그러면서도 이 마음 한 자리에 그분의 자리를 남겨놓죠. 우리가 20대에 결혼을 하잖아요. 대낮으로. 그러면 지금 평균 기대 연령이 82, 3세잖아요. 그러면 최소 5, 6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외국 사람들처럼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사랑은 아니어도 우리 집에 그분의 자리가 늘 있죠. 내가 부딪히면서 밥 먹지 않아도 그분이 늘 앉던 자리.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정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60년을 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 할머니는 얼마나 상실이 클까요? 그쵸?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100세 시대에 60년을 같이 산 7, 80년을 같이 산 배우자가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상실이죠. 나의 반쪽이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네, 이분이 상실이 클 때 딸을 잘 뒀어요. 딸을 잘 뒀어요. 딸이 휴직을 해요. 휴직을 하면서 1년 동안 어머님과 같이 보냅니다. 저도 이런 딸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없어요. 네,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딸 때문에 1년 동안 회복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죠. 네.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밥 먹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쵸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들한테도 그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존이거든요. 남자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냥 그건 생존이지 자존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 어른들이 제인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는데 그 익숙하지 않은 것에 나의 자존심을 세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존이에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건 생존이에요. 네, 별게 아니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러면 익숙하는 거 아니죠. 익숙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선생님들도 집에서 어느 정도는 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님도 어느 날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노년을 보내는 건 쉽지 않죠.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잘 견디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네. 누구나 다 혼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있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헤매요. 왜 헤맬까요? 왜 헤맬까요? 치매요.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비 오는 날 어떻게 돼요? 친구를 만나러 돌아오는 길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우리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요? 이제 집으로 못 들어가요. 병원, 그렇죠. 병원하고 요양원을 오가면서 남은 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딸은 그래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엄마를 위해서 1년 동안 후집한 딸이기 때문에 딸은 요양원과 병원에 오가면서 어떻게 해요? 간호를 해드렸어요. 주일마다 가서 간호를 해드렸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딸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더욱 병세가 나빠졌습니다. 그런 게 있죠. 막 싸우는 거 같죠. 갑자기 미국에서 누가 와요? 오빠가 왔어. 미국에서 사업하는 오빠는 재산 다 분배 받아서 가신 분인데 갑자기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와가지고 딸이랑 싸우는 거죠. 왜냐? 어머님이 더 이상 의식이 돌아올 수 없다 라고 의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오빠의 입장은 어머님은 연명의료를 거부하실 거야. 근데 딸은 어떻게 될까요? 딸의 표정은 어떨까요? 연명의료를 해야 될 것 같은 표정이죠. 그렇죠? 네. 제가 딸인 입장이잖아요. 딸인 입장에서 저도 어머님이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참 할 말이 많죠.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셔서 이제 자주 면회도 못하고, 누구나 다 힘든 과정으로 그 시기를 다 걸쳤기 때문에 저도 겨우 임종면회 겨우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노가 여기에 남아있어요. 지금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칩을 하는데 그 임종 지나고 장례식장이 너무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자 그래서 딸은 연명의료양서를 연명의료 해야 된다. 아들은 연명의료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싸우는데 뭐라고 하냐? 혹시 오빠 도움 필요한 거? 오빠 도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엄마 빨리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아들은 네가 엄마를 좀 모셨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죠. 저희는 장례식장에서도 싸웠어요. 왜? 종교가 다 달라. 네. 오빠는 불교, 엄마는 가톨릭, 나는 기독교. 그래가지고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를 놓고 맨날 싸웠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남은 건 나의 그리움밖에 없는 거죠. 그리운 엄마 한 번도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같은 상황이 온다면 나의 결정은 달랐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많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선생님들 엄마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것을 우리는 자기 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죠. 자, 여기에 제가 잠깐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혈종으로 쓰러졌던 변영순 어르신도 올라보게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건강하다고 모두들 그랬는데 치료기는 좀 없었더라고. 도저히 못이 나왔더라고. 몸이 그게 신경 갔어요. 에이구. 심한 구토 증상으로 한동안 식사도 어려웠던 영순 어르신은 이제 뭐든 맛있게 드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통통해지셨답니다. 자고로 나오면 맛있지. 나갔다 들어오면 맛있지. 왜 그러는 거예요? 내 기뻐는 아니에요. 자꾸만 소녀가 눈에서 아른아른거립니다. 오늘도 보고 싶은데? 보고 싶지, 뭐, 보고 싶은데. 그리고 코를 댕길 것 같으면 금방 쫓아갈 것 같은데. 배우고 있잖아. 혹시 영상통화 뭔지 알아요? 응? 영상통화. 영상 좋아? 찍어. 소름아. 어이, 소름아. 아이고, 이뻐라. 잘 키워졌지? 그래. 최고야. 그려. 사랑합니다. 우리 손님 사랑합니다. 승률 귀여운 애교에 입가에서 미소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직장 관련 딸을 대신해 어르신이 직접 돌본 소년이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요. 아이고, 이거 키워줘야겠어. 벅차오르는 이 뿌듯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네.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돌봄을 받는다는 건 아니면 어떠합니까? 이 어르신이 원해서 요양원에 가셨을까요? 아니죠. 지금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쭈면 내가 원해서 왔다라는 분은 몇 분이나 있지? 거의 없죠. 여기서 핵심인 자기결정권은 어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 우리가 9988-234를 꿈꾸지만 9988-234 할 수가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돌봄은 의존이고 의존은 부담이라고 생각하시죠? 생각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런 생각 때문에 돌봄의 시기가 두렵죠. 그러면 수동적인 돌봄이 대상이 될까 사실 두려운데 사실 돌봄의 개념을 우리가 다르게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그 요양보호사 분들도 한국플리텍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 어르신이 여기 누워 계세요. 이분이 3등급을 받았어요. 방문요양 집에서 3시간 정도 하는 게 방문요양이에요. 그럼 제가 이분을 너무 잘 모셔요. 아주 프로 요양보호사. 그래서 너무 잘 모셔가지고 홍길동 어르신한테 그러죠. 어르신, 침대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다 해드릴게요. 사이드레이 딱 올려놓고
거기서 주무세요. 잘하죠? 잘하고 있지 않아요? 안 잘하고 있나요? 뭐가 잘못했어요? 또 돌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다 봤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돌봄이에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 여기에서 인식이 바뀌면 될까요? 누구의 인식이 바뀌면 될까요? 돌보는 사람만 바꾸면 될까요?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이게 돼야 돼요. 나 불편하지만 움직일 수 있어. 밥은 어디서 먹어야 돼요? 식당에 앉아가지고 먹어야죠. 화장실은요? 그쵸, 용병은 화장실에 가야죠. 그런데 내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나를 부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휠체어를 탈 수 있어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지팡이 질 수 있어요. 내가 지팡이 짚는 걸 도와주고 내 옆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집에서 일상을 스스로 즐길 수 있죠. 그쵸? 불편해도 괜찮아. 이게 돼요. 불편해도 괜찮아.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아야만 돼요. 내가 침대에 가만히 앉아서 수발, 우리가 수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수발. 수동적인 돌봄을 받는 거. 여기에서 이걸 깨지 않으면 나의 자기결정권은 계속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문제인가 하는 거죠. 그것만 문제인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준비된 의존이라고 설명해요. 준비된 의존. 여기에서 절대적인 질문이 하나 턱하니 올라오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면 존엄이란 무엇이고 존엄한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여기서 턱하니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죽음을 왜 배웠나 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인맥 쌍통으로 뭐냐면 아픈 사람은 존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자기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치매가 걸린 우리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아닌가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다 시설에만 계셔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쭈면 어디에서 돌봄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시설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고를 바꿔야죠. 나의 사고. 내가 불편해도 내 집에서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저는 준비된 의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돌봄소 노트를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의존하는 돌봄에서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의존으로 바꾸죠. 내가 준비하는 의존으로 바꾸죠. 그러면 돌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랜 시간을 살기를 원해요. 불편해도 괜찮아. 우리나라 노인장려 요양보험제도 앞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내가 필요할 때는 온대요. 내가 필요할 때. 우리는 방문요양이라고 해서 3시간 픽스하거든요. 처음 가면 3시간 오정에서 서비스를 받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불편할 때만 하는 거예요. 시장 봐올 사람 필요해요? 그럼 시장 봐올 때만 부르면 돼요. 내가 화장실 갈 때만 불편해요? 화장실 갈 때 부르면 돼요. 네, 그래서 자주 부르는 거죠. 일상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오늘 다 하셔야 돼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는 돌봄 소원 노트 내용을 익히고, 하나는 우리 돌봄 리더로서의 방법까지 아셔야 가가보호 또는 기관을 방문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익혀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오늘 토픽을 다 잡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리반런트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전국에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그 소원노트라고 해서 그냥 경기도에 있는 엔딩노트 아시죠? 외단노트인가요? 경기도에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저희도 소원노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앞에다가 건강을 넣자해서 돌봄 소원노트라는 명칭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1부, 2부로 나뉘어요. 그래서 1부는 건강에 대한 거, 2부는 삶의 품격을 담아내는지 해가지고 외단에 관한 것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목차에 보시면요, 1부는 나와의 약속, 30일 체크리스트, 다짐하는 글, 식습관 내지기 등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2부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회사 파트, 그다음에 사전 침해 의학서, 영양의학서, 호스피스, 유언장, 항원기 등등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리더가 일일이 알아가지고 전달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저기에 30일 체크리스트예요. 여기에 30일 체크리스트 할 때 여기 스티커 드렸죠. 요거 그쵸? 이거 얼굴 스티커인데 떼서 붙이게 돼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저희가 또 한 게 뭐냐면 이게 의미 있는 게 이런 내용을 저희가 5 영역으로 나눠서 다 영상을 다 찍었어요. 제가 이제 2가지 파트를 영상을 찍고 나머지 3 강사분이 한 파트씩 해갖고 5 영역으로 영상을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뭘 가르쳐 드리면 되냐면 유튜브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제가 설명도 다 드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에 이렇게 QR코드 기능이 되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서 어떻게 QR로 찍으면 유튜브 사이트로 넘어가요. 이렇게 자세히 돼 있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유튜브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여기에 써놨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별도로 해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접속하는지만 까지만 가이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봄는 지에 이렇게 딱 되면 여기에서 의미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의를 갔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에 그냥 이대로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 놓고 돌봄소원 노트 하나씩 나눠드리고요. 이 돌봄소원 노트는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자신 없으시면. 그래서 별도의 강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읽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부 이렇게 되잖아요. 1부도 여기 읽으시면 돼요. 1부는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1부까지 이렇게 읽어드리면 여기다가 뭐 하냐면 목표 정하기. 30일 동안 체크리스트를 할 건데 최소한 2가지는 나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시행하겠다 이거죠. 근데 목표를 어떻게 또 정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넘기시면 12가지 항목이 딱 나오죠. 그쵸?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모르시면 돼요. 근데 쭉 보니까 그 12가지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라는 거죠. 저희가 어려운 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취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 네, 쉬운 거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목표를 쓰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나와의 약속, 나 여기다 뭐 쓸 것 같아요? 성함, 그쵸? 어르신들 성함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셨을 때 그날에 나와의 약속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의례가 되게 중요해요. 의례. 그냥 하는 게 이렇게 딱 나눠두고 그냥 하세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2가지 약속을 꼭 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30일 동안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꼭 지금 쓰시고 우리 서로한테 약속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의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뇌에서 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의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12가지가 뭐냐? 사실 작년에는 11가지였어요. 근데 올해 감사하기가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12가지가 뭔지 하나씩 볼게요. 자,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하기. 네, 일어나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운동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말하는 건 잠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입을 개기 전에 그 상태에서 눈을 깬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요 되게 신비로운 애예요. 그래서 움직이도록 몸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잠은요 몸을 다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을 딱 깬다. 지금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보시면 이쯤 되면 그냥 깨요. 내 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체 시계가 딱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생체 시계가 딱 뜰 때 모든 신경세포들이 딱 눈을 뜨면서 혈압을 쫙 올려줘요. 그래서 눈이 딱 떠시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제일 높을 때가 내가 바로 일어났을 때예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이렇게 몸에 이완됨이 없이 바로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 떴을 때 바로 거기에서 스트레칭 하도록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요 뭘 하냐면 사실 이거 하면 좋아요. 칭찬하기. 여기 마지막에도 칭찬하기 있지만 여기에도 칭찬해주면 좋아요. 연습해 보실 텐데 되게 어색할지도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자기 가슴에 이렇게 해보세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면서 잘 잤냐? 어우 좋아요. 잘 잤냐?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이름을 불러요. 자기 이름. 좋습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카나 잘 잤냐?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여기는 다 쑥스러우시죠? 왜냐면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 스스로에게 말 걸기 이게 안 돼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말 걸기가 되게 중요해요.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늘도 잘해보자. 내 이름을 넣고 오늘도 잘해보자. 오늘도 화이팅. 뭐 이렇게. 자, 시작. 서희야, 오늘도 화이팅. 힘내자. 아우 이쁘다. 그쵸. 저희가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그 70대, 80대, 90대 된 어르신들 일상이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드려야 돼요. 사실 삶은 대단히 목적이 큰 게 아니고 그냥 생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존.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니 일상이 아주 변함이 없어요. 뭔가 변함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분한테 자극이 될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니지만 인간이란 무엇일까? 나라는 걸 무엇일까라고 따져보면 우리 이제 서양에서 현대심리학 정신분석학에서는 나를 세 가지로 인식을 해요. 인간, 정신적인 나, 정서적인 나, 신체적인 나.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정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신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의 기억을 이렇게 되새기어 보시면 감정이 있는 기억이 있지 감정이 없는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나를 지배하는 건 나의 감정이지 나의 이성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게 했는데 나한테 한 번도 내가 정서적인 말을 해준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또 사랑을 신체 터치로 하잖아요. 맨날 그렇게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주고 안아주지도 않고 맨날 그러는데 잘못됐어요. 뭐냐?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해요? 스스로 사랑하기가 먼저 돼야지 그게 자연스러우면 타인 사랑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낸 나의 신체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눈 떠주게 하는 나의 몸, 내가 힘들다고 한스럽다고 한탄할 때도 나를 위해서 숨 쉬어주고 심박동 치워주고 그런 나의 몸, 배고프다면 사이드 해주는 몸, 이런 몸을 한 번도 나는 칭찬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한테 칭찬해줘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칭찬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한 잔 쫙 마시면서 몸을 한번 쫙 깨워주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거 안 먹고 그 다음에 꼭꼭 씹어서 먹기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의무적으로 더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약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약 꼭꼭 챙겨서 제 시간에 먹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분 걷기 이런 거는 다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다 잘하세요. 걷기는 저보다 다 잘하세요. 여쭤보면. 자, 그런데 뭘 제일 못하냐면 이거 8번 이별하기. 이게 뭘까요? 버리기죠. 왜 버리기, 이별하기라고 했냐면 이제 저희 어머님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2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90세 이후가 다 치매셨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이북 분이셔서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서울살이 하다가 이제 충남 공주로 내려가셨고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혼자 그 집을 계속 혼자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90세 이후에 치매가 되셔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언니가 오셨어요. 옆에 국내 사셨는데 그런데 엄마가 살던 집 처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너무 많아요. 수십 년을 그 집에서 사셨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그 집을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집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짐작거리 다 버렸어요. 그때 느낌이 확 온 게 뭐냐면 엄마가 살아계셔서 나한테 작은 옷가락질에도 운반질에도 하나 주면서 이런 사연으로 이거는 나한테 너무 귀하다. 이거 네가 보관해라. 그거는 유산이죠. 엄마의 추억이고 엄마의 기억이고 엄마의 사랑이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쌓여있는데 내가 없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년기에는 정말 이거 물건 정리하기 해야 된다. 다른 데서도 지금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된다. 옛날에 있던 볼펜 하나 어디 구석대기 있다. 그런 거 찾아서 버리고 1년 이상 안 입는 옷은 평생 안 입는다. 그래가지고 이별식을 하자. 옷과도 이별식. 그래서 의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옷을 딱 놓고 말을 거는 거예요. 신발 딱 놓고 말을 거는 거예요. 너랑 추억이 많아. 너를 입고 남편이랑 어디 갔었고, 너를 신고 애들하고 어디 갔었어. 그치만 이제는 너랑 헤어질 때다. 잘 가보라. 의식적으로 내가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넘겨버렸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친구한테 연락하기. 이것도 어려워요. 아니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면 타인하고 대화하잖아요. 이런 연락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잘 있어. 나 오늘도 안녕해. 아유 옆집 김씨 김언니 요즘에 할머님들도 언니라고 하시던데 언니 나 잘 있어. 밥 드셨어요? 이런 안부. 나 오늘도 안녕해. 라는 거. 당신도 안녕하십니까를 서로 연락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일부러 낯설게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 낯설게 전화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중학교 동창 모처럼 전화했더니 갑자기 고맙다고 만나자고 5명이 만나기로 했다고 이렇게도 하시는데 그러셔도 되고 그래서 나 잘 있다? 너도 잘 있다? 이런 거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런 거는 치매랑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다른 거는 다 사실 남성분들한테 살짝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치매는 여성분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동양인 여성한테 치매 유전자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더 불행한 건 치매 진단을 받기 15년 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의학과학이 아무리 기하게 발달했다고 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치매와 수면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깨어있을 때 뇌가 막 활기차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뇌가 쉴 데가 없어요. 그러면 뇌 활동했을 때 찌꺼기가 나가는 구멍이 없대요. 근데 수면 중 혈관이 이완이 되면 찌꺼기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못 자죠. 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해놨어요. 네. 잠자는 시간. 네.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분도 있고 너무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자려고 노력해보세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매일 감사하기. 요거는 이제 감사일기랑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가 뭐예요? 자기 전에 또 안아주는 거. 한번 또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유 오늘도 고생했어 사이야. 그쵸? 오늘도 고생했어 사이야. 그쵸? 이런 거 여기서 잘 하셔야 그래서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되게 어색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겼네, 내가 이렇게 웃네, 내가 이렇게 쓰다듬는구나. 그쵸?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달라졌대요. 저는 웰다잉을 공부한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웰다잉을 공부하기 전에 되게 위기수침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뭘 해도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도 괜찮아. 얼마나 예뻐. 목소리도 예쁘고 아주 튼튼하게 생겼고 너무 예뻐 죽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계속 스스로한테 최면을 거는 거죠. 그래서 더 예뻐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자존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삶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365일의 반복이잖아요. 365일이 나한테 소소하게 재밌어야 인생이 재미있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리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항목을 잘 지키는 게 체크리스트. 그래서 좀 쉬고요. 3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네.